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이고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는 이제 5년째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한 사람의 솔직한 마음을 천천히 나누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제 아침은 참 조용해졌습니다. 아침 6시만 되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데 옆자리는 늘 비어 있고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자꾸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나는 이제 누구한테 필요한 사람일까? 그런 생각들이 아침마다 저를 찾아왔어요. 아들네 가족은 서울에 살고 저는 부천에 혼자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하고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당연한 거죠. 젊은 사람들 바쁜데 늙은 엄마가 뭘 바라겠어요. 근데 알면서도 가슴 한편이 허전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이랑 같이 집에 들렀는데 거실을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세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문화센터 같은 데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문화센터야.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게 편하지. 그랬더니 며느리가 제 손을 잡으면서 조금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자꾸만 생각이 깊어진대요. 몸도 움직이시고 사람도 좀 만나시면 분명 기분이 나아지실 거예요.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며느리 눈빛이 진심이라는 게 느껴져서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한번 알아볼게. 사실은 그냥 며느리 걱정시키기 싫어서 대충 둘러댄 말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문화센터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안내 책자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요가 초급반 마이너스 매주화 목 오전 10시, 노래교실 마이너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서예 교실 마이너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종이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가 정말 이걸 해야 하나? 나이 먹은 사람이 이런 데 가서 뭐 하나?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랑 같이 웃어보고 싶다. 집 말고 다른 데서 하루를 보내보고 싶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접수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저기 요가 초급반 신청하려고요. 직원분이 밝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어르신. 좋은 선택하셨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문화센터 수강생이 되었습니다. 첫 수업 날 아침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나만 어색하게 굴면 어쩌지?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대부분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분들이었고 다들 서로 아는지 조잘조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매트를 깔고 앉았습니다. 강사님이 들어오셨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업이 시작됐어요. 자, 그럼 천천히 팔을 위로 들어 올리시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몸을 펴볼게요. 저는 선생님 동작을 따라하면서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어요. 팔을 조금만 더 앞쪽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더니 한 남자분이 웃으면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은근하게 섞인 묘하게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이는 아마 저랑 비슷하거나 조금 많아 보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사람도 다시 한번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그 사람 박정우 씨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매트를 말면서 슬쩍 옆을 봤습니다. 그 남자분도 매트를 정리하고 있었고 제가 쳐다본 걸 느꼈는지 고개를 들어서 또 웃더라고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여기 나온 지 석 달 정도 됐어요. 아, 네. 저는 김선희예요.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 재미있었네. 그리고 자꾸만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눈빛, 차분한 목소리, 부드럽게 웃는 미소. 아니야, 뭘 이렇게 해.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날 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자꾸만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게요. 나쁘지 않았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궁금해지는 그 느낌. 설렘이라는 게 뭔지 거의 잊고 살았는데 그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수업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갔습니다. 뭐, 그냥 일찍 가는 게 좋잖아. 스스로에게 변명하면서요. 체육관에 들어갔을 때 이미 몇 분이 와 계셨는데 그분도 계셨습니다. 박정우 씨, 그분도 저를 보자 반갑게 손을 들어 인사했고 저도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업 중간에 강사님이 짝을 지어서 스트레칭하는 시간을 줬는데 정우 씨가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선희 씨,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할까요? 아, 네, 좋아요.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서 발을 맞대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 사람 손이 생각보다 따뜻하더라고요. 요가 처음 하시는 거 맞죠? 네. 며느리가 권해서 나오게 됐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니까 자꾸 우울해져서 친구가 같이 나가자고 해서 시작했어요. 그러셨구나. 그 순간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이랑은 대화가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말을 만들 필요도 없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편안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데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조용한 카페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차 한잔? 나한테? 이 나이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가면 안 되지. 난 과부고 나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근데 왜 안 되지? 그냥 차 한잔 마시는 건데. 정우 씨는 제 대답을 기다리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불편하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이 왠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목이 마르긴 했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우 씨가 데려간 곳은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작고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아서 한적했고 창가 자리에 앉으니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여기 커피 괜찮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마실 건데 선희 씨는요? 저도 아메리카노요. 주문을 하고 나니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창밖만 쳐다봤어요. 그때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보통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하루요? 그냥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자고 그렇게 지내죠. 가족분들은요? 아들 하나 있는데 서울에 살아요. 손주도 둘 있고요. 자주 보세요? 아니요. 명절이나 생일 때나 보죠. 애들 바쁜데 뭐.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리더라고요. 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비슷합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아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그러시구나.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롭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견디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날 카페에서 저는 유난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 이야기, 아들 키우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혼자 남겨졌을 때 느꼈던 막막함, 요즘 왜 문화센터에 나오게 됐는지. 정우 씨는 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조언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끔 그러셨구나 하고 맞장구 쳐주면서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준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다들 바쁘니까 제 이야기를 길게 들어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간이 아까운 것처럼 굴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것처럼 귀 기울여 들어줬어요. 그게 얼마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지.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커피가 다 식어 있었고 창밖은 어둑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다음에 또 차 마셔도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가슴 한편이 간지러운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켜고 거울을 봤더니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내가 왜 웃고 있지? 근데 웃음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도 누군가 제 옆에 앉아서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사람, 박정우 씨, 그 사람과의 만남이 제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오랜만에 누군가가 궁금해졌다는 것,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하루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요가 수업 가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그날만 되면 왠지 모르게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졌어요. 옷장 앞에서 뭘 입을까 고민도 하게 됐고 거울 앞에서 머리도 한 번 더 빗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스스로 우스워서 혼자 웃기도 했지만 그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체육관에 들어서면 정우 씨는 늘 저보다 먼저 와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서면 꼭 손을 들어 인사해 주셨죠. 안녕하세요, 선희 씨. 네, 안녕하세요. 그 짧은 인사만으로도 제 하루가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 중에도 정우 씨는 자연스럽게 제 옆자리에 왔어요. 선희 씨, 오늘은 좀 어떠세요? 네, 좋아요. 요가 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나아졌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수업 끝나면 또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만남이 늘어갔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젊었을 때 직업 이야기, 자식 키우며 힘들었던 일들,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느꼈던 감정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우 씨는 부인분을 어떻게 떠나보내신 거예요? 정우 씨는 잠깐 말없이 커피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5년 전이었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진단받고 6개월 만에 갔죠. 그러셨구나. 아내가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남겨놔서 미안하다고. 전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우 씨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은 정말 죽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집에만 있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 떠나보내고 1년은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있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정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선희 씨,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산책 한번 하실래요? 산책요? 네, 여기서 가까운 근린공원이 있는데 꽃이 참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처음으로 카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공원에 도착하니 정말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네요. 그쵸? 여기 자주 오는데 오늘따라 더 예쁘게 느껴지네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고 정우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꽃잎이 선희 씨 머리에 붙었네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제 머리에서 꽃잎을 떼어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또 쿵 하고 뛰었어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데이트인가? 근데 이상하게 그 생각이 부끄럽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선희 씨,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물어보고 싶은 거요? 네. 뭐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궁금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정우 씨는 취미가 뭐예요? 취미요? 정우 씨가 잠깐 웃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본이요. 제본이요? 네, 낡은 책을 다시 고치는 작업이에요. 찢어진 부분 붙이고 표지 새로 만들고 그런 걸 합니다. 신기하네요. 어떻게 그걸 배우셨어요? 젊었을 때 출판사에서 일했거든요. 그때 배운 게 취미가 됐죠. 요즘은 집에서 혼자 낡은 책들 고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부서진 것을 고치는 사람이구나. 그로부터 며칠 후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선희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제 작업실 한번 보러 오실래요? 작업실이요? 네, 집에서 재본하는 공간이 있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자분 집에 간다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했거든요. 근데 정우 씨 눈빛이 너무 진심이어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좋아요. 정우 씨 집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한쪽 방이 작업실로 꾸며져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도구들이 놓여 있었고
선반에는 고쳐진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작업하세요? 네, 주로 낡은 동화책이나 소설책을 중고로 사서 고쳐요.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요. 정우 씨는 책 한 권을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이건 6개월 전에 고친 건데 표지가 완전히 다 떨어진 걸 새로 만들었어요. 책을 받아들고 보니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제게 재본 과정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어떻게 붙이는지, 해진 표지를 어떻게 다듬는지, 새로운 표지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 손길을 보고 있으면 참 따뜻했어요. 서두르지 않는 손길,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손길, 마치 누군가를 보살피는 것처럼 책을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정우 씨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부서진 걸 다시 살리는 게 좋아요. 아무도 안 찾는 낡은 책이 제 손을 거치면 다시 누군가에게 읽혀지잖아요. 그게 제게는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대할 것 같다. 부서진 마음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상처난 부분을 천천히 고쳐주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았습니다. 작업실 구경을 마치고 정우 씨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네, 좋아요. 정우 씨는 부엌에서 차를 끓였고 저는 거실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딸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여기 살은 지 오래되셨어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아내랑 같이 이사 왔었는데 이제는 혼자 살고 있죠. 차를 건네주면서 정우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희 씨는 혼자 사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많이 외롭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요. 왜요? 저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우 씨를 만나서요. 그 말을 하고 나니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지? 근데 정우 씨는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저도요. 선희 씨 만나고 나서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새 해가 지고 창밖이 어두워졌어요. 아이고,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저 집에 가봐야겠어요. 일어서려는데 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 씨, 네, 저는 선희 씨가 좋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제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정우 씨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결혼 같은 거창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하고 아플 때 약 챙겨주고 그렇게 함께 있고 싶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솔직하고 따뜻한 고백을 제 인생에서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도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정우 씨가 좋아요.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냐 싶었는데 자꾸만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정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씨.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정우 씨 생각뿐이었어요. 나 지금 연애하는 거야? 이 나이에? 근데 그게 이상하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불을 켜고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정우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편히 주무세요, 선희 씨. 저는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이면 깨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우 씨한테 문자를 보냈고 저녁에는 통화를 했어요. 요가 수업 끝나면 꼭 같이 차를 마셨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이웃 친구 복순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말했어요. 선이야, 너 요즘 완전 처녀 같다.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 그래, 그래. 좋은 일 있어?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복순이에게 털어놨습니다. 사실은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뭐? 진짜? 복순이가 눈을 휘둥그레 뜨더니 제 손을 잡고 마구 흔들었어요. 세상에, 누구야? 어디서 만났어? 문화센터에서 요가 같이 하는 분이야. 어머나, 선이야, 축하해. 이 나이에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복순이가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정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선희 씨, 오늘 저녁에 식사 한번 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괜찮은 한정식 집이 있어요. 한정식이요? 네, 음식도 좋고 분위기도 조용해서 이야기 나누기 좋아요. 저는 집에 와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뭘 입어야 하나? 어떤 옷이 어울릴까? 결국 옷장에 있던 깔끔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정우 씨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희 씨 오셨어요? 오늘 참 예쁘시네요. 아이고, 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희 씨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앞으로요? 글쎄요. 건강하게, 외롭지 않게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선희 씨랑 함께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우 씨, 우리 이러다가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주변이요? 네. 자식들이나 친구들이나 이 나이에 연애한다고 뭐라고 하면 정우 씨는 잠깐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희 씨,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저는요, 선희 씨,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선희 씨가 좋으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주변에서 뭐라 하면 그때 가서 같이 고민하면 돼요. 지금은 우리 마음만 생각해요.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늘에 별이 참 많이 떠 있었어요. 선희 씨, 별 보세요. 오늘 유난히 많네요. 정말 그러네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별을 바라봤습니다. 선희 씨는 별 보면서 소원 빌어본 적 있어요? 소원이요? 어렸을 때나 그랬죠. 저는 오늘 빌었어요. 무슨 소원이요? 정우 씨가 저를 보면서 웃었습니다. 선희 씨랑 오래오래 함께 있게 해달라고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순수하고 따뜻한 사람을 제 나이에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같은 소원 빌게요.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저와 정우 씨의 관계는 조금씩 깊어져 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마음이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랑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겠다. 그런 확신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반대, 세상의 시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두려움.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다음 주말에 내려갈게요. 엄마 얼굴도 볼 겸 집 정리도 좀 하고요.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정우 씨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숨길 수도 없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 씨한테 전화했어요. 정우 씨, 다음 주에 아들이 내려온대요. 아, 그래요? 제가 아들한테 정우 씨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정우 씨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선희 씨, 부담스러우시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말해야죠.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아들이 집에 도착했고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 보이세요. 문화센터 다니시니까 좋으신가 봐요. 그래. 요가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니까 예전보다 훨씬 좋더라.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승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네, 뭔데요? 사실은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이 있어. 만난 분이요? 응, 남자분이고 나이는 엄마랑 비슷해. 요가 같이 하다가 알게 됐는데 좋은 분이야.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친구로 지내다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요즘 자주 만나고 있어. 엄마, 아들이 차를 내려놓고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승우야, 그게 무슨 말이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어요.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신다고요? 승우야,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도 그렇죠. 주변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남편 죽자마자 남자 만난다고 손가락질 받을 거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혹시 엄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승우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크게 다퉜습니다. 아들은 화가 난 얼굴로 집을 나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저는 정우 씨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화를 내고 갔어요. 정우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 씨, 제 때문에 힘드시죠? 아니에요. 정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선희 씨가 힘들어 하시는 게 제일 마음 아파요. 정우 씨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잠시 떨어져 있을까요? 아드님이 마음을 정리하실 때까지. 싫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우 씨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그냥 외로운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다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우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선희 씨, 고마워요. 저도 선희 씨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며칠 후 복순이를 만났습니다. 선희야,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저는 복순이에게 아들과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복순이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자식들이 그렇지. 부모도 사람인 걸 모르나 봐. 내가 너무 욕심부린 걸까? 욕심? 무슨 욕심? 선이야, 우리 나이에 좋아하는 사람 생긴 게 무슨 욕심이야? 복순이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있잖아, 선이야. 우리가 앞으로 살아볼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 거야? 자식들 다 크고 잘 살고 있잖아. 그래도가 뭐야? 이제는 너도 내 삶 좀 살아야지. 밥 해주고, 손주 봐주고, 그것만 하다가 죽을 거야? 복순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식들은 언젠가 이해할 거야. 지금은 놀라서 그런 거고, 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후회 없이 살아, 선이야. 그날, 복순이 말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 씨와 산책을 했습니다. 선희 씨, 생각 정리 좀 하셨어요? 네, 저 결심했어요. 결심이요? 저는 정우 씨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정우 씨랑 함께 살고 싶어요. 정우 씨가 깜짝 놀라서 멈춰섰습니다. 선희 씨, 아들이 뭐라 하든 주변에서 뭐라 하든 전정우 씨랑 함께 있고 싶어요. 남은 인생을 외롭게 살기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눈물이 났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선희 씨. 저도 선희 씨랑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을 구할까요? 네, 우리 집.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함께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선희 씨는 어떤 집이 좋으세요? 너무 크지 않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리고 작은 베란다가 있으면 거기서 차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러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빌라를 봤어요. 여기 괜찮네요. 2층에 있는 작은 집이었는데 거실이 아담하고 햇볕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베란다도 있고 여기 좋은데요? 정우 씨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여기로 할까요? 우리 집. 네, 우리 집.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 집을 정했습니다. 이사 날짜를 잡고 우리는 각자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져갈 것들을 정리하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미안해.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날 이해해 주겠지? 나도 너무 외로웠어. 정우 씨 집에 가보니 정우 씨도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선희 씨, 제가 이 냄비 가져가도 될까요? 아내가 썼던 건데 버리기가 아까워서요. 그럼요. 가져가세요. 좋은 추억이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추억을 쌓는 거라고요.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짐을 나르고 우리는 새 집에서 그것들을 정리했어요. 선희 씨, 이 소파는 여기 놓을까요? 네, 거기가 좋겠어요. 냄비는 부엌 어디에 둘까요? 제가 정리할게요.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 정말 우리 집이 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짐 정리를 대충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드디어 했네요. 정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우리 집.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선희 씨, 뭐 먹을까요? 첫날이니까 제가 뭐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럼 같이 할까요? 좋아요.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서서
첫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다 됐어요.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서 우리는 첫 식사를 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밥 한 숟가락을 뜨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구나. 선희 씨, 왜 그래요? 음식이 짜요? 아니에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요. 정우 씨도 웃으면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잤지만 같은 집에서 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제가 한번 찾아가도 될까요? 그래, 와라. 주말에 아들이 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우 씨가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승우 씨죠? 저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그래도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우리는 어색하게 차를 마셨어요. 아들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얼굴이 많이 밝아 보이세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엔 화도 나고 이해가 안 됐는데, 승우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걸 제가 몰랐어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정우 씨, 아들이 정우 씨를 보았습니다. 제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정우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승우야, 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일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우 씨가 커피를 내려주고 저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선희 씨, 커피 나왔어요. 네, 계란말이도 다 됐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요가 수업에 같이 갔다가 돌아와서는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정우 씨는 작업실에서 제본을 하고 저는 베란다에서 책을 읽었어요.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밤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리면 불을 껐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게 너무 좋았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가끔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저러고 사네. 주책이야, 주책.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복순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선이야, 뭐라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 인생은 짧아. 남 신경 쓰면서 살 시간 없어. 그래. 고마워, 복순아. 뭐가 고마워? 난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넌 당당하게 살아. 그 말이 큰 힘이 됐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희 씨, 네, 후회 안 하시죠? 뭐가요? 저랑 이렇게 사는 거요. 저는 정우 씨를 보고 웃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정우 씨는요? 저도요. 매일매일 감사해요.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60대, 70대에 무슨 사랑이냐고, 주책이라고.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살고 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랑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외로움이 자라서 생기는 거고
그 외로움을 덜어줄 사람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라는 걸요. 정우 씨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지금 제 하루는 예전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하지만 훨씬 따뜻해요. 저도요, 선희 씨. 누가 뭐래도 전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내 나이에도 봄은 오니까요.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외로움은 세대를 가리지 않으며 행복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권리가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혹시 지금 외로우시다면, 혹시 새로운 시작이 두려우시다면 용기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나이라는 건 없어요. 늦은 사랑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가장 옳은 선택입니다. 저 김선희는 박정우 씨와 함께 오늘도 따뜻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내 나이에도 당신 나이에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고맙고 혹시 제 이야기가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조심스럽게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